안녕하세요. 의정도포기의 임평순입니다. 안녕하세요. 노경미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기본권이라는 단어 알고 계신가요? 남녀노소 누구나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특히나 질병 예방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권리네요. 네. 캐나다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스포츠 활동에 1달러를 투자했을 때 의료비가 무려 3달러가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네. 스포츠 활동은 곧 복지다란 공식이 성립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기도에서 스포츠 복지를 위해 힘쓰고 계신 분과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최신덕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눠볼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964년 김포 출생의 최신덕 의원. 서강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고 김포 경실련 집행위원장, 김포시 체육회 사무국장을 역임했습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김포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김포 더불어포럼 대표 등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제10대 경기도의회 초선의원으로 문화체육관광위와 예산결산특별위 소속입니다. 그는 도민의 의견을 모아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오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2019년도 어느새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뜻하신 일들 잘 점검하셔서 의미 있는 한 해가 되도록 건강관리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말 잘 보내시고요. 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두 분께서도요. 네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요, 잠시 의원님 학창 시절을 좀 살펴봤는데요. 지난 86년에 5.3 인천 사태에 연루돼서 투옥을 하셨었고 향후에 민주화 운동 관련자의 인정을 받으셨더라고요. 참 이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어떤 일이 그간 있으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진짜 이렇게 모범적으로 착한 성당 오빠로 이렇게 자라났는데 네. 대학에 가서 가장 충격적인 일은 광주였습니다. 네. 광주 문제를 접하면서 이거는 도저히 제가 이렇게 배워온 삶의 상식과 도저히 맞질 않았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학생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고 네네. 그 여파로 이제 86년 5.3 인천 사태 때 이제 잡혀서 수감 생활을 아유, 한 6개월 정도 했죠. 성당 오빠가 고생 많으셨네요. 아닙니다. 보니까 또 정말 아까 그 모범적인 학생이었는데 보니까 서강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하시고 네. 또 수학 선생님도 하시다가 또 시민단체도 하시다가 또 체육회에서 또 사무국장으로 몸 담으셨어요. 네. 그래서 다양한 루트를 겪으셨는데 특히 고향이 김포시잖아요. 네. 김포는 보수색이 짙어요. 그곳에서 경실련 집행위원장으로서도 굉장히 애를 쓰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치하는 데 큰 자양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네, 제 고향 김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화 되기 전에는 네. 어느 전방 지역과 마찬가지로 굉장한 그 보수색이 짙은 그런 동네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창 생활 이후에 어떤 우리 고향에서 의미 있는 일들을 남은 여생 동안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고민을 해갖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해 봤는데 뜻 몇몇 안 되지만 이렇게 같은 뜻을 가진 청년들과 또 선배들과 함께 이제 재미있는 시민단체를 해보자라는 이제 의기투합이 돼서 이제 경실련이라고 하는 대중적인 이제 시민운동 단체를 만들고 뭐 참교육 학부모회 등 몇몇 단체를 이제 김포에서 창립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정치의 뜻을 본격적으로 그럼 품으신 게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운동을 열심히 하는 만큼 좌절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네. 이게 참 많은 시민들을 위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성사되는 건 거의 없고 결국에는 제도권 내에서 무엇인가 법령도 바꿔내고 조례도 바꿔내고 실제 정책의 예산이 수반돼야지 또 현실화되고 그러려면 몇몇 사람은
제도권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역할 분담 차원에서 네. 이제 제도권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죠. 네, 이제 총대를 매신 거예요. 아, 매야죠. 네, 한 번에 낙선이 조금 있으셨고요. 그 이후에는 경기도 의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간의 활약과 이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여쭤볼 텐데 저희가 인사말에도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평소에 스포츠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의회 내 연구실도 이 개설을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제가 2010년부터 김포시 체육회 사무국장직을 한 5년간 수행했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때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부분이 되겠구나 앞으로. 장차 우리가 지금도 이제 고민이 시작됐지만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게 곧입니다. 진짜 이게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는 있지만 네. 실제 제가 고민하는 것은 이게 진짜 적절한 신체 활동을 통한 건강지수 또는 행복지수 향상도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까지는 네. 고민이 부족해 보여서 제가 도의회에 들어와서 스포츠 복지 정책 연구회라는 이제 모임을 만들어서 네. 네. 올해 다행히도 이제 용역을 해서 일정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아직 이제 뭐 통과된 건 아니지만 네, 네. 12월 이제 우리 지금 정례 중이니까 정례 때 통과가 될 거지만 거의 뭐 기금으로 할 거기 때문에 거의 이제 예산이 수립이 돼서 내년에 경기도 동서남북 4군데 시범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이제 의미 있는 데이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르신들의 건강 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네. 그리고 이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재정 적자를 줄이는데 네네. 일조할 거라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갖고 요 정책을 실시하려 합니다. 그런 연구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지금 쏙쏙 뽑아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게 또 정책으로 이렇게 또 바뀔 수 있는 지금 찰나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스포츠에 1달러를 투자하면 네. 3.4달러의 의료비를 좀 저축한다. 이 캐나다의 연구 결과인데 네. 그만큼 스포츠는 복지다라는 말이 또 새삼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100세 시대다. 그렇죠? 초고령 사회다. 네. 그만큼 생활체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요. 이 연구가 아주 톡톡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리 의원님은 생활체육 어떤 거 하십니까? 저는 중학교 때까지 네. 축구 선수였어서 아, 그러세요? 네. 지금도 이제 생활체육 축구를 열심히 하고 흔히 얘기하는 조기회를 조기회. 한 30년째 하고 있고요. 네네. 뭐 다른 구기 종목들은 간간히 기회 되는 대로 의회 내에서는 이제 탁구 동호회를 또 같이 우리 문체 의원들과 만들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보세요, 경비 씨. 네. 살이 하나도 안 찌셨잖아요. 건강해 보이십니다. 임평선 MC도 운동 많이 하잖아요. 저 운동 많이 하죠. 저는 네. 특별하게 탭댄스를 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좀 실천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이 말씀 들으니까 예전에 저희 체력은 국력이다라는 슬로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새 그 얘기가 쏙 들어갔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체력은 행복이죠. 행복이고 국력이고 네. 하나하나의 체력이 모여서 국가 건강이 되지 않나 네.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드릴 질문도 체육 발전을 위한 내용인데요.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하셨어요. 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체육진흥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온갖 이제 기금들이 쭉 그 목적성을 갖고 설치가 되는데 이 부분이 원래는 체육진흥조례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체육진흥조례 안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기금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적어지고 네. 그래서 요 체육진흥기금을 따로 떼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금을 조성한 목적에 맞게끔 좀 유용하게 쓰자라는 의미로 이제 체육진흥기금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게 된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법의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5년마다 이제 그 5년을 넘어가면 또 다시 심사를 해서 네. 연장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 체육진흥 기금들은 어디에 쓸 예정일까요? 그러니까 스포츠, 복지 또는 이제 체육, 뭐 엘리트 체육 모든 곳에 이렇게 어디에 쓰면 안 된다 이런 건 없고 잘
손이 안 닿는 곳이 있어요. 네. 소외계층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누구도 고민해보지 못했던 초고령 사회에 대한 어떤 그 어르신들의 적절한 신체 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에도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2020년에는 그 기금 중에 일부로 그 정책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죠. 기금이 따로 이제 쉽게 말하면 독립됐으니까 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드릴 질문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제 사각지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장애인 체육관 신설도 또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유나 뭐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김포시 체육회 사무국장을 김포시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과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5년 동안. 그러면서 장애인들의 어떤 생활체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데 특히 수영 종목을 진행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장애인 전용 수영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에도 전혀 없고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앞으로도 왜냐하면 이렇게 상상하기 힘든 일까지 벌어지는데 그 수영장에 진입하는 것부터 네. 그리고 샤워장까지 이동하는 거 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세심하게 설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수영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반다비 체육관이라는 사업을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는 4개 시군만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인데 네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님비 현상의 일종으로 벌어진 현상일 수도 있고 네네네. 꼭 그렇게 또 다른 지역을 그 반다비 체육관을 유치하지 않은 지역을 함부로 또 폄하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네네네. 어쨌든 본 의원의 소신은 적어도 31개 시군에 하나씩은 수영장을 포함한 장애인 전용 체육관이 네네. 있어야 네.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거고요. 네네. 이거는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들을 위한 그 설계가 처음부터 꼼꼼하게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일반인들은 너무 사용하기 편한 거고 네네. 장애인들을 위한 거면 그렇죠. 일반인들은 그리고 그것이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지으면 거기에 더불어서 장애인과 관련된 다른 센터나 이런 것들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31개 시군이 다 같이 최소한 하나씩은 국가에서 또 30억 내지 40억씩 지원해 주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할 수 있는 건데 아마 부지 선정에 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지역들이 반대하니까. 반다비. 예, 반다비 체육관이라고 그렇군요. 네. 문체부에서 하는 사업명입니다. 이 지역하고 잘 연계돼 가지고 같이 좀 일반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체육센터 이렇게 네, 이렇게 그렇죠. 지으면 너무 좋을 것 예, 같은데. 맞습니다. 네 곳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네. 아쉽네요. 자, 네. 그러고 보니까 역시 김포시 민선 5기, 6기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신 내용이 이렇게 현실에 좀 대입이 되고 있는데 경기 도민들의 체력이 한층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포시는 많이 올리셨으니까 경기도 체력이 이렇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저희 이제 지역 현안 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김포 본동과 장기동을 맡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 가장 먼저 듣고 싶은 내용이 이제 신곡 수중보와 관련한 내용을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소방관 2명이 맞아요. 순직하는 사고가 또 일어나기도 했었고 이 외에도 여러 차례 사고가 발생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신곡 수중보 아직 타 지역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소개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한강의 상류 지점에 잠실 수중보와 한강 하류 지점에 신곡 수중보라는 걸 설치했는데 그 이유는 취수원 확보, 용이한 취수원 확보와 농업용수 확보라는 이유를 댔지만 실제로는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을 네네. 위해서 한강에 유람선을 띄우려고 하는 아. 큰 어항을 만든 게 본질이죠. 네. 막았군요. 예. 그러면서 특히 이제 김포 쪽의 신곡 수중보에는
보호가 설치됐는 말 그대로 네, 네. 약 1km 한 1,008m의 보호가 설치가 됐는데 한 860m 정도는 고정보, 한 130m 정도는 네. 가동보입니다. 음. 특히 김포 쪽으로 약 130m가 이제 이 가동보인데 그 하루에 2번씩 열고 닫고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특히 그 썰물 때 이 가동보를 여는데 그 물살이 상상 이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아, 네. 그러면 배들이나 이런 어선들이 접근을 했다가 그 물살에 제어가 안 될 정도로 걸립니다. 턱에. 네. 이렇게 작년 그 두 젊은 소방관의 안타까운 일도 그런 네네. 경우였습니다. 아. 그때는 물론 이제 빈 배였는데 빈 배가 그 수중보에 걸려 있으니 어떻게 된 건지 신고가 돼서 출동을 했는데 그 전문적인 소방관들도 이겨내기 힘들 정도의 물살이었던 거죠. 네. 네. 과거부터 좀 오래된 문제잖아요. 이게 예, 예. 어떤 김포시장은 안 된다, 보는 철수하면 안 된다, 철거하면 안 된다. 또 최근에는 또 방원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뭐 철거를 해야 된다, 용역을 한번 준다 이렇게 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은 그러니까 서울시 한강관리본부가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고 네, 소유권은 또 국토부입니다. 이 아, 보호의 네. 소유권은. 네네. 그리고 이제 또 가동보는 서울시, 고정보는 국방부 이렇게 관련이 또 돼 있어요. 여러 부처가.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경기도도 그렇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 부분의 심각함에 대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좀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좀 안타까운데 또 이게 시간이 지나고 또 어영부영하다 보면은 여름철 되면 또 이게 또 문제가 물이 커지고. 불어나죠 또. 여름철이 예. 아니더라도 네네. 한 1년에 한 10여 차례 평균 그렇게 사고가 납니다. 실은. 그 정도라면 어느 정도 대책을 더 예. 이상 사고가 나기 전에 소일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마련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함께 좀 힘을 실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상만 해도 좀 무섭네요. 이 볼을 열 때 썰물이 싹 그렇죠. 빠져나가면 예. 이게 뭐 꼭 무슨 태풍 부는 그게 것처럼, 상상 예, 이상입니다. 폭풍 부는 것처럼. 예. 어쨌든 뭐 서울시와 국토부 등등 많은 또 용역 연구를 지금 펼치고 있다고 하니까 합리적인 방안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한강하구 백길 열기 등 지역 관광 사업도 추진하고 또 계획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요? 예, 한강하구는 우리나라 4대 강 중 유일하게 자연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낙동강, 영산강, 금강이 다 하구뚝이 있잖아요. 근데 한강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군사적인 문제가 제일 크지만 하구뚝을 설치할 수 없었고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태학적으로도 람샤르 습지 협약에 가입해도 될 정도의 습지도 보존돼 있고 네. 또 요즘 같이 평화 무드가 커지는 시국에는 정전 협정에 보면 한강 하구는 평화지대 즉 피스 존으로 이렇게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양쪽 남한과 북한의 여러 가지 군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출입을 통제해 온 거죠. 네. 못 다니는 길이 아닙니다.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DMZ하고 좀 다른 것입니다. 보통 네. 사람들은 DMZ하고 같이 생각을 하는데 한강하구의 그 평화지대는 DMZ하고는 다르게 정전협정문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김포시에서는 이제 백길을 열자 이렇게 남북한이 자꾸 경색 국면으로 가는데 네. 사람이 왕래를 해야 그런 분위기들이 좀 완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강 백길을 열어서 거기 예전에는 한강하구를 통해서 마포나 노량진까지 다 뭐 많은 물자들이 이제 날라졌던 것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좀 관광화하자, 관광 상품화해서 남한 김포 쪽의 그 한강 제방을 쭉 이렇게 따라서 걸으면 북한 땅이 한 몇 킬로 정도를 쭉 보면서 걸을 수 있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 이제 2020년에는 1단계로 한강 평화 생태 관광 상품으로 걷기부터 시작을 하면 어떨까 하고 경기관광공사와 김포시 관광가에다가 이제
기획 단계에 주문을 해놨고요. 네네. 가능하시면 여기 계신 두 분부터 초청을 해서 영광이죠. 그 얼마나 그 풍경이 좋은지 네네네. 그리고 북한 땅을 보면서 걷는 게 어떤 의미 있는 일인지를 체험할 수 있게끔 꼭 하겠습니다. 요즘 뭐 DMZ 탐방길도 생기고 네. 점점 문이 열리잖아요. 네. 이제 100길까지 열리면 한강 그 제방을 걷는. 저 걷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루에 1000보를 꼭 걷습니다. 아주 중요한 네. 잘하고 계시는 우리 경미 씨도 겁니다. 걷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저도 좋아하죠. 저 대회도 많이 나가는데. 한강 걷기 대회. 네, 이제는 그 한강하고 한강하고. 백길 네. 걷기 대회가 좀 생겼으면 좋겠네요. 꼭 참가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이렇게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다양한 현안들 좀 얘기 나눠봤는데 이 외에도 임기 내에 꼭 좀 해결하고 싶다는 현안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제 공약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소규모 복합문화 공간이 동네마다 설치됐으면 좋겠다,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주민들과 같이 생활하다 보면 자식 키우느라고 나는 그림에 참 관심이 많았는데 못했어. 근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한 뒤에는 다시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 그러면 동네에 그림에 관심이 많은 동호인들을 만들어서 그러면 어디 가서 하지? 그런 공간, 네. 네. 동네마다 소규모 복합문화 공간이 설치가 되면 네. 훨씬 시민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고 이제 대안으로 시설을 짓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면 인근 학교에 네. 유시설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정책도 시민들의 행복 지수 향상을 하는데 이바지하지 않을까 싶어서 소규모 복합문화 공간이 좀 확대 실시됐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소망이 있고요. 네. 또 한 네. 가지는 적절한 안전이 보장된 저예산의 에어돔이나 이런 시설물들을 우리가 또 많이 개발해서 동네마다 그런 가까이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또 임기 내에 네. 꼭 시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네. 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또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말씀 들어보니까 촘촘하다. 촘촘한 정책들을 갖고 네. 계시다. 대안까지 네. 이렇게 준비해놓고 있는 걸 보니까 기분이 좋고요. 네. 원래 생활 주변에 있어야 쉽게 그럼요. 가능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생활 정치고 예. 또 시민 단체에서 활동을 오래 하시다 보니까 네. 이게 또 녹아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이제 좀 마지막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끝낼 시간이 돼서 저희가 아직 못 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경기도 와서 이제 가장 놀란 일 중에 하나는 예산 규모였습니다. 이제는 점점 늘어서 약 40조 원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다른 사람 돈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의 돈인데 우리 도민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습니다. 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좀 이상하다, 저건 아닌데 싶으면 언제든지 경기도 의회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고귀한 의견을 잘 듣고 우리의 소중한 예산이 허투게 쓰이지 않도록 아주 열심히 꼼꼼하게 네. 체크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확실히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이십니다. 또 감시 역할도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제10대 경기도의회 최신덕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꾸지 않은 곡식은 잘 되는 법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선거 때 반짝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평소에도 정치에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함께 응원해 주시면 더 네. 앞으로 밝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께서도 경기도의회 건전한 비판과 또 여러 가지 의견들도 네. 많이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